저주받은 아이. 대칭성의 사회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잘 드는 예리한 검이었다. 새로 만든 검은 이 신화에서 고도의 기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화적 사고는 이 고도의 기술의 본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던 걸까요? 신화가 생각해낸 기술 철학은 신화의 기술 철학. 신화적 사고가 자신이 쌓아낸 에티올로지, 만물의 기원에 대한 설명. 에티올로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치족의 신화인데, 에티올로지, 기술 철학, 신화가 생각해낸 기술 철학. 이것도 우리 지족의 신화인데 먼저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신화의 전반부만 소개하겠습니다.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사냥을 하러 갔다. 큰 사슴을 잡고 싶었다. 해안을 걷고 있는데 해변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보였다. 가자미였다. 그는 그 가자미와 충분히 관계를 가진 다음에 바다로 던져서 돌려보냈다. 다음 날도 한 번 더 왔다. 가자미는 같은 곳에 있었다. 또다시 관계를 가진 다음 돌려보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는 꿈을 꾸었다. 꿈에 그 가자미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지만 당신의 아기는 당신에게 보낼게요. 내일 와주세요. 아기가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기 전에 물고기와 만났던 장소로 갔다. 정말 그곳에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키웠다. 그 남자아이는 성장을 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죽고 소녀는 혼자가 되었다. 스스로 사냥을 하러 가게 되었다. 자, 기술 문명에 대한 신화적 사유의 대응이 뭔지. 어느 날 해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놀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담배를 한 개비를 돌려가며 피우고 있었다. 그는 숲에 숨어서 낚싯바늘을 만든 다음 그 근처로 몰래 다가갔다. 살며시 살펴보니 해안에는 범고래들이 놀고 있어. 또 범고래. 사냥을 막 놀이하듯이 하는 그 범고래들인가. 그는 사람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물속으로 사라져 들통나가지고 창피했는데 범고래 한 마리만이 곧바로 가지 않고 돌아와서 3번 뒤를 돌아보고 나서야 마침내 사라졌다. 그는 범고래들이 놀고 있는 장소로 가보았다. 거기서 로호, 검을 발견했다. 기술 문명. 그는 그것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사냥하러 갈 때 그 검을 들고 나가 곰을 죽이고 곰의 얼굴에 상처를 냈으며 코를 잘랐다. 결국 불균형, 대칭이 파괴된 거네. 우리는 이 신화에서 범고래를 만나서 검을 손에 넣은 자가 인간과 가자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니부족의 신화에서는 주인공 남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해안에서 물의 어머니인 물고기를 발견하고 그 물고기와 관계를 가져 아이를 얻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선가 손에 넣은 일본도로 곰을 무자비하게 살상합니다. 균형이 깨지는 거지. 최초의 인간이 루이 마을에 나타났다. 최초의 인간. 어느 날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물고기의 어머니인 물고기를 잡았다. 그는 그것과 관계를 가진 후 산채로 바다에 풀어주었다. 다음 날 또다시 물의 어머니인 물고기를 잡아서 관계를 가진 후 바다에 풀어주었다. 남자는 몇 번이나 그렇게 했지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여름이 되자 물의 어머니인 물고기는 남자아이를 낳아. 이런 이유 때문에 물고기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인간과 곰 사이에 태어난 아이와는 어딘가 다른 듯합니다. 왜 그러지?
왜 물고기하고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칭성을 파괴하는 아이로 자라날까? 왜 그럴까? 곰은 털가죽을 벗으면 인간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양자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상호 간의 인간적인 애정도 싹듭니다. 그 결합이 그러면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이종 간의 결합이 자연의 대칭성을 파괴하는 악의 씨앗을 낳았다는 겁니다. 아이는 인간과 곰이 만드는 세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머물 장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차단 장치. 그걸 어떻게 차단할 거지? 하지만 인간과 물고기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어디서도 자신이 안주할 장소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애들이 샤먼이 된다는 거야, 뭐야? 샤먼이 되지 않으면 기술이 파괴된다는 건가? 그 행동이 어딘지 모르게 무자비하고 동물에 대한 동정심 같은 건 털끝만큼도 없는 듯합니다. 네이부족의 신화에서는 그 점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무척 많이 잡았다. 가을에 덫을 놓으면 50마리의 담비도 잡을 수 있었다. 산으로 곰을 찾으러 가서 곰 3마리를 잡기도 했다. 무자비하구만. 자연을 착취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1년이 지나자 아이는 완전히 어른이 되어 항상 일본도를 갖고 다녔다. 칼 하나만으로 30마리의 곰을 죽였다. 오직 칼 한 자루만 사용할 뿐 활도 창도 절대로 갖고 다니지 않는다. 이게 바로 자연의 대칭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래서 더 이상 자연이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게 된 상황이지. 이 아이의 성격을 이루고 있는 비정상적이고 무자비한 면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관계를 가질 때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나 생김새가 다른 곰과 인간은 그래도 비슷한데 완전 생김새가 다른 종들 간의 관계가 기술 발달, 대칭성을 위협하는 기술 발달을 가져왔다는 얘기야. 해안에서 물고기를 발견한 아버지가 물고기의 몸을 한 어머니와 강제로 관계를 가진 결과인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고기 껍질을 벗긴다 해도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곰하고 다르네. 물고기도 자연인데. 인간과 물고기 사이에는 높은 벽이 있어서 자유로운 변신을 막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가자미가 충분히 관계를 가진 결과 태어난 아이는 인간 세계나 물고기 세계 그리고 양자를 결합시킨 세계 그 어디에도 안주할 장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표류하는 거지. 그래서 이 표류한 아이들을 샤먼이 흡수한다 뭐 이런 거야. 샤먼이 흡수하지 못하면 기술에 의해서 대칭성이 깨진다. 그는 저주받은 부분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신화적 사고는 이 아이와 범거래와 칼을 연관시키고자 합니다. 이 아이와 범고래와 칼. 범고래도 일본도도 너무 강해서 환경세계의 균형을 깨뜨릴 위험을 은밀히 숨기고 있습니다. 물론 범고래는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자연계의 일원으로서 지위를 일탈하는 일은 없습니다. 범고래는 자신이 아무리 강력해도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자연의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 엄청난 미력을 마음대로 발휘하면 지나치게 강력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칼은 동물들을 부르르 떨게 만들 정도의 파괴력을 휘두르게 될 겁니다. 부르르 떨게. 오랫동안 인간은 비록 그런 기술력이 주어졌다 해도 자연을 상대로 그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하는 걸 스스로에게 금지해 왔습니다. 금지했는데 이게 빗장이 풀려버린 거야. 전쟁의 성격 변화로. 대칭성이 유지된 거지. 기술의 발달 의도적으로 저해했기 때문에 저지했기 때문에 특히 신성한 동물이며 인간의 선조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연계 최고의 동물인 곰을 향해 그런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칭성 사회에서는 지혜의 힘이 동물이나 식물을 향해 무자비하게 기술력을 휘두르는 것을 처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화가 그 지혜의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세계의 기술력에 대한 신화의 차단 장치가 풀려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빗장이 풀려버린 거야. 아주 고삐가 풀려버린 거지. 누가 이 차단 장치를 처음으로 푼 걸까요? 이게 중요해. 처음으로 누가 풀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야. 처음에 누가 풀었냐 이거지. 이 차단 장치. 내가 볼 때는 이 차단 장치를 푼 자는 전쟁의 성격이 변한 정복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었겠지. 그래. 인간이 해안으로 올라가서 쉬고 있던 물의 어머니인 물고기를 강제로 범해서 태어난 비정상적인 아이가 최초로 신화의 차단 장치를 풀었습니다. 강제로 범해서 태어난 비정상적인 아이. 강제로 범해서 태어났다. 결국 강제로 범했다. 어머니를 범했던 강제로 범해서 태어난 이 돌연변이 같은 아이. 이 아이가 푸는데 이 아이는 바로 내가 생각해 정복전쟁.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긴 관계인데 정복하려고 둘 사이의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기술의 차단의 빗장을 풀어버린 거지. 정복을 해야 되니까. 일본도의 위력은 엄청나 곰들은 계속 쓰러져 갔습니다. 곰들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어떻게 대처한 걸까요? 신화의 후반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했을까? 해안의 결투. 우리치 사람들의 신화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느 가을의 일이다. 인간과 가자미 사이에 태어난 아이인 남자는 땔감을 찾으러 갔다가 길을 잃었다. 아무리 걸어도 어디가 어딘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땔감을 찾으러. 한참을 헤매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졌다. 그러던 중 곰의 동굴을 발견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군 하고 생각했다. 굴 안을 들여다보니 곰이 잠을 자고 있었다. 곰이 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누워라 하고 말했다.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곰과 함께 자는 건 내키지 않았지만 들어가서 곰 옆에 누웠다. 금세 잠이 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굴이 인간의 집으로 변했다.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여들었다. 나뭇바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하나같이 얼굴에 상처 투성이에 칼자국이 나 있었다. 이 곰이네. 곰이야. 얼굴에 상처 투성이에 칼자국. 곰이네. 특히 군인이 된 인간들, 정복전쟁을 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 곰들이 모였구만. 잠이 깼을 때 곰과 둘이서만 누워 있었다. 한 번 더 잠이 들자 꿈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담배를 서로 돌려가며 피우고 있었다. 봄이 되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곰인 노인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냐? 노인. 마을로 돌아가면 곧바로 마을 근처에 고래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 가거라. 그러면 이 잡혀있는 이 친구는 지금 고속의 어떤 우리가 한 남자를 보내겠다. 너는 검을 집에 두고 증인 2명을 데리고 가거라. 검을 집에 두고 기술 문명을 집에 두고 증인 2명을 데리고 가거라. 어째서 너의 얼굴에 상처를 내거나 하는 그런 짓을 한 거니? 어째서 너는 얼굴에 상처를 내거나 하는 그런 짓을 한 거니? 이런 인간이 왜 출연했냐? 전쟁의 성격 변화인데. 남자는 잠이 깨서 곰의 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곰도 나와서 함께 걷기 시작했다. 곰은 마을까지 같이 왔다가 숲으로 돌아갔다. 사람들 아니 어디 갔었던 거냐? 다들 네가 죽은 걸로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나갔다가
길을 잃어서 곰의 얼굴에 들어갔다가 곰과 곰의 굴에 들어갔다가 곰과 나란히 누워 잠을 잤다라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다. 아우, 장난장난. 다음날 아침 두 남자에게 부탁해서 해안으로 갔다. 죽은 고래를 작은 곰이 먹고 있었다. 죽은 고래. 인간들을 보니 그 작은 곰은 숲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큰 곰이 나타났다. 남자는 그 곰과 맞붙어 싸우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곰은 숲속으로 달아났지만 숲의 한 구석에서 죽고 말았다. 그리하여 남자도 죽었다. 둘 다 죽었다. 두 명의 증인이 마을로 돌아가 모든 걸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는 몇 종류의 이본이 있는데 되게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곰의 굴에 들어간 주인공이 곰과 함께 겨울 한철을 함께 보내면서 겨울이 이루어지거나 우애가 돈독해지거나 하는 내용의 수많은 다른 신화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신화의 내용은 참으로 특이한 편입니다. 곰들은 안면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얼굴에 모욕을 당한 거지. 일방적 기술, 착취적 기술 때문에 얼굴에 칼이나 손도끼로 상처를 내는 것은 곰에 대한 최대 모욕을 나타내는 행위여서 대부분의 수렵 사회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상처를 입고 살해된 곰은 영혼의 세계로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리한 일본도를 손에 넣은 가자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는 그런 코드를 짓밟고 계속 곰을 쓰러뜨렸습니다. 아우 짜마. 남자는 상처를 입은 곰들에게 둘러싸여서 잠을 잔 셈인데 곰들은 그런 남자도 적대시하기는커녕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신청하고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은 채 그를 마을로 돌려보냅니다. 이 얼마나 신사적인 행위인가요? 곰들은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하게 되면 가자미와의 사이에 태어난 남자와 일본도에 의해 하게 되는 비대칭의 구조를 곰 쪽에서도 인정한 셈이 되고 말기 때문이겠죠. 복수를 하지 않았다. 곰들은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전체의 상황에 또다시 대칭성이 회복되는 것뿐입니다.